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쩌면 애니메이션 속 주인공이 나일지도 몰라 라는 책을 읽고 이 책에 대한 내용과 제가 애니메이션을 바라볼 때 제 인생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좀 공유를 해볼까 해요. 일단은 이 책은 이서희 작가님이 쓰신 수필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목만 봐도 끌릴 수밖에 없어요. 이 책에 나오는 이 겉표지에 있는 문구가 뭐냐면은 지친 나에게 권하는 애니메이션 속 명언, 아이의 기억, 그 시절 반짝이던 순수함 속으로. 제가 이 표지 보고 대충 내용 보고 이거는 구매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뭐 이웃집 토토로, 포켓몬스터, 도라에몽, 벼랑위의 포녀, 너의 이름은, 뭐 스즈메의 문단속, 슬램덩크 등등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감동받고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애니메이션들이 다 나와요. 이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 내용을 이 작가님이 글을 정말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연도에 사실 읽었던 책들 중에 가장 여러 번 소름을 돋으면서 느꼈어요. 근데 신기하게 이 작가님이 엄청난 명언을 해주거나 스토리를 알려준 건 아닌데 이 애니메이션이 정말 길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그냥 한 몇십 페이지 내로 간추리셔서 이 내용을 이제 읊어주시는데 저는 그 투박하면서도 그 애니메이션과 현대인들의 그런 사상을 전달하는 작가님의 말투나 그런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작가의 개인 스토리나 이런 거를 회상하기보다는 제가 이 애니메이션을 봤을 때 감정이 다 살아나게끔 글을 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작가님한테 감사하고, 오늘 이 영상의 제목은 애니메이션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을 썼어요. 저는 일단 애니메이션을 정말 좋아해요. 이렇게 좀 근육이 많고 트레이너고 뭐 그렇다고 해서 감성이 메말랐을 거다, 이런 건 사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선입견이에요. 저는 일단 이 책에 나온 애니메이션 중에 안 본 애니메이션이 없고, 뭐 너의 이름은 이런 거는 한 5번 정도 봤고 볼 때마다 진짜 울컥하면서 다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신카이 마코토의 그런 사생활을 추적하는 거를 가끔 해요. 이 사람 제대로 일을 하고 있나? 또 언제 이런 내 가슴을 울릴 작품을 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좀 여담은 그만하고 본격적으로 돌아오면은 오늘 할 이야기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엄청 큰 지식이나 엄청 좋은 정보를 전달할 내용은 못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 책이 저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감정처럼 여러분이 오늘 근무를 하시고 퇴근을 하시고 아니면 하루를 시작하시거나 어떤 상황과 어떤 시점에 이 영상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오늘 하루 고생했다, 그리고 지친 하루에 좀 위안이 될 만한 영상으로 남고 싶은 게 사실 제 소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은 애니메이션 보고 가슴이 울려본 적이 있으세요? 사실 애니메이션 하면 어떤 이미지죠? 좀 어린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고, 어린 아이들이 사랑하고 좀 삶의 희망,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가서 보는 그런 거라고 저희가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저한테 있어서 애니메이션은 제 감정 버튼, 그러니까 눈물 버튼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이나 이런 거를 보고 감동받고 그런 사랑의 의미를 애니메이션 속에서 배우지 못했다면은 지금 제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예비 신부인 이 여자를 만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너의 이름은이라는 그런,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의 썸네일도 너의 이름은의 그런 표지를 쓴 이유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그 서로 기억을 다 잊잖아요. 이거는 이제 너의 이름은, 이 영상은 무조건 너의 이름은을 2번 이상 보신 분들이 클릭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따로 스토리는 전개하지 않을게요. 근데 마지막 지하철에서 서로 기억을 다 잃은 상태지만 서로 딱 그냥 뒷모습이나 이런 실루엣을 마주치고 서로 지하철에서 내려서 정말 죽을 듯이 달리잖아요. 그냥 누군지도 모르고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정확히 모르는데 그냥 마음이 시키잖아요. 이 사람이다 라면서 이 운명의 상대를 쫓잖아요. 사실 요즘 청년들한테 결혼이란 거는 엄청 큰 결단이고 의미가 좀 강하잖아요. 결혼을 다들 망설이거나 결혼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들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이유도, 저는 결혼을 정말 그냥
이해관계 또는 사회적인 이득 또는 본인 개인의 이득 이런 걸로 좀 쫓는 경향이 커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너무 뭐 사회적으로 준비가 안 됐거나 경제적으로 준비가 안 됐거나 이래도 둘이 함께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살긴 힘들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 제 여자친구 제 미래의 신부와 연결될 수 있었던 이유가 저희는 롱디거든요. 저는 서울에 살고 여자친구는 이제 청주에 살았었는데 제가 이 여자한테 처음에 딱 꽂혔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냐면은 사실 서울, 청주 전 이렇게 롱디 연애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하지만 정말 멀잖아요. 저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이 너의 이름은 에서처럼 이 여자를 제가 만나고 이 여자랑 이야기했던 이 감정이 그렇게 길진 않았는데 이 감정이 그냥 무조건 너 청주로 이 여자 보러 가야 돼 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제가 여자친구를 만난 스토리는 아직 공개는 안 할 건데 약간 이런 경우예요. 제가 밤을 새고 다음날 아침에 첫 차를 타고 지금 여자친구를 보러 갔을 때가 어떻게 보면 저희 연애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저는 너의 이름은을 볼 때마다 저희 둘이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저는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 가슴이 시켰고 제 가슴이 그렇게 행동하라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짓이었지만 그렇게 행동하고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런 영원한 행복한 사랑, 제 미래를 함께할 정말 소중한 운명적인 상대를 만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나 뭐 애니메이션이 우리한테 필요한 이유가 그게 끝이야?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저는 엄청나게 삶의 의미를 찾아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이 사랑이란 부분에 대한 의미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특히 이거는 진정한 사랑을 만나셔서 인생의 개혁을 이뤄내신 남성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사랑의 의미를 찾아가면서 제 인생적으로 정말 많이 변했고 제가 이렇게 책을 읽게 된 이유도 지금의 여자친구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애니메이션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그냥 딱 한 줄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제가 이제 한 9개월 동안 한 170권 정도의 책을 읽으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책에는 뭐 여러 가지 파트가 있겠죠. 경제 경영도 있겠고 뭐 철학, 인문 뭐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사랑의 의미를 찾는 것과 어린아이의 낭만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랑의 의미를 찾는 거는 앞에 제 사례를 통해서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린아이의 낭만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하고 싶어요. 어린아이의 낭만으로 돌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애니메이션을 보고 가슴이 흔들리고 울컥하고 삶에서 이런 행복감을 느껴보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죠? 그런 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을 뒤로하고 현실을 마주하면은 그 감정이 금방 사라지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 감정이 유지되면서 살아야 하는 게 낭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유지될 수는 없겠죠. 그러면 너무 이렇게 심박수도 올라가고 좋은 스트레스 때문에 금방 생을 마감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순간순간에 삶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그 감정을 꺼내올 수 있는 사람들만이 낭만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좀 공유하고 싶어요. 저한테 조언을 구하거나 누군가가 저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거나 아니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저장해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할아버지가 되고 죽을 때까지 이 말은 잊지 못할 말이거든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여러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린 아이들의 낭만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낭만이란 게 뭐냐면 뭐 성인들이 봤을 땐 무모함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엄청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제 야유회 같은 걸 가셨어요. 동창회 같은 걸 가셨었는데 제가 그때 아마 4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유치원생이죠. 근데 그때 엄청 시끄러운 노래방을 갔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구이동이었나 그럴 거예요. 제가 서울에 구이동에 살 때였는데 올라와서 이제 너무 시끄러워서 4살짜리 어린아이가 올라와서 그냥 길을 걷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구이동이 원래 저는 광장동에 살았기 때문에 구이동이 우리 동네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어색하고 그러니까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미친 듯이 울었던 것 같아요. 미친 듯이 울면서 계속 걸어 다녔어요. 계속 우니까 어린 그 4살짜리 조그만 아이가 미친 듯이 울면서 다니니까 주변 어른들이 뭔 일이야 뭔 일이야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너무 당황해서 그냥 울면서 계속 걸어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어른들도 이제 관심을 끊고 그러다 계속 울면서 걸어 다니다가 이제 길을 잃었다는 사실이 언제 받아들여졌냐면은 이제 계속 울면 지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눈물이 안 나오고 지치니까 눈물이 딱 끝이고 다시 바라보니까 현실이 보이더라고요. 아, 난 지금 길을 잃었고 내가 가야 할 길은 모르겠어. 하지만 이걸 이제 찾아서 엄마 아빠한테 돌아가야 돼.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걸어오면서 이 간판이 내가 봤던 간판인가? 이 길이 내가 왔던 길인가? 아니면은 이제 어른들한테 물어보면서 나 길을 잃었으니까 뭐 이런 노래방 있는데 쪽으로 뭐 가르쳐달라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 한 뭐 30년 전이라 잘 엄청 완벽하게는 기억은 안 나는데, 하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 부모님을 찾아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니까 이제 엄마 아빠 그 시끄러운 지하의 노래방에서 엄청 신나게 놀고 계셨는데, 왜 이제 왔냐 하면서 너 눈이 왜 이렇게 퉁퉁 부었냐, 왜 울었냐 하는데 길을 잃었는데 어찌저찌 해서 찾아갔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주변 지인들이나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하는 이유는, 사실 지금 제 상황과 그리고 제가 애니메이션이 우리 청년들, 우리 성인들한테 필요한 이유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스토리라 좀 공유를 해봤어요. 일단은 지금 제 현 상태는 내년 3월에 결혼을 하는데 지금 백수예요. 그러면 사실 누군가는 길을 잃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두렵지 않냐, 그런 정해진 소득이 사라지고 지금 너가 책을 보고 이런 미래를 위한 설계를 하는 게 두렵지 않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셔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꼭 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두려움이나 걱정 같은 거를 머릿속에서 지워요. 왜냐하면 저는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 낭만으로서 제 미래를 설계하고자 이런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나 두려움, 걱정을 지우고 그냥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자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렸을 때 그 스토리로 성인이 된 저한테 그 스토리를 교훈 삼아 살아가려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일단 그 스토리를 교훈 삼아 살아간다는 연습은 저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조직에서 낭만을 잃고 그냥 쳇바퀴처럼 굴러간다는 느낌 때문에 삶의 의미가 많이 떨어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편향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제가 이제 그런 저한테 조언을 구하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이유가, 결국에 인간은 어렸을 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꼭 이런 말을 해드려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어렸을 때는 세상의 경험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두려움에 벌벌 떨 수 있는 상황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희는 나라가 정해주고 사회가 정해주고 부모가 정해준 그런 루틴대로 살다 보니까 딱히 엄청난 실패를 경험해본 그런 적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나이가 먹어보니까 그 어렸을 때 낭만을 잃어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패가 두렵고 미래가 두렵고 지금 현재가 불안해서 새로운 도전이나 내가 정말 내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일을 개척해 나가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죠? 저도 제 4살짜리 어린아이가 펑펑 울다가 이제 다 지쳐서 눈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길을 잃었다고 삶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 인간은 길을 잃고 힘들어할 만큼 힘들어한 다음에 결국 본인의 살 길을 본인이 찾아가는 능력이 있다는 거를 그 추억에서 제 삶을 배웠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도 내가 어렸을 때 길을 잃거나 아니면 부모님과 잠깐 떨어지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 그런 엄청 두렵고 힘든 상황이 있잖아요. 반대로 지금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내가 어렸을 때 힘들고 두렵고 괴로웠고 이런 상황들, 뭐 남자들은 군대라고 예를 들 수 있죠. 이런 상황들을 돌이켜봤을 때 어떻죠? 정말 별거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 인간은 그냥 이론적으로 뇌 자체가 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요. 하지만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내 먼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그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죠? 와, 진짜 별거 아니다. 이 별거 아닌 일로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던 내가 정말 바보스럽다라고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정말 먼 미래를 생각하셔서 본인의 인생을 어렸을 때 낭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 오늘은 제 이런 인생 이야기, 유치원생 30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인생에서 실패와 두려움을 경험해본 그 스토리를 한번 공유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다음에 또 좋은 책을 읽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